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언제나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꽃보다 시니어 채널입니다. 저는 30년을 심혈관 질환을 연구하고 있는 내분비 전문의 이종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서 혈관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되죠. 건강검진을 받고 오신 이웃 어르신이 혈압 조심하세요라고 말씀하시고 뉴스에서는 혈전이 위험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혈관 건강, 이제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뇌경색의 80%가 다리에서 시작된다는 놀라운 사실을요. 조금 놀라셨죠? 뇌 질환인데 왜 다리?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뇌는 머리에 있는데 다리와 무슨 상관일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끝에서 시작된 작은 문제가 결국 우리의 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 우리 다리에서 시작되는 혈전이 어떻게 뇌를 공격하게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혈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요? 우리 몸에는 약 1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혈관이 있습니다.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길이에요. 이 긴 혈관을 통해 심장은 쉬지 않고 피를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고 다시 받아옵니다. 그 중에서도 다리의 혈관,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쪽 혈관은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피가 심장에서 출발해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니까요. 젊을 때는 혈관벽이 탄탄하고 탄력이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또 다리 근육도 강해서 펌프처럼 피를 위로 밀어 올려주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약해지고 근육량도 줄어들면서 피가 잘 돌지 않게 됩니다. 이때 만약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한 곳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피가 점점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전, 즉 피덩어리가 생길 수 있어요. 이 피덩어리가 처음에는 다리 속 깊은 곳에 조용히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혈류를 타고 심장, 폐, 그리고 뇌로 올라가면서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큰 바위처럼 좁은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다리의 깊은 곳, 우리가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정맥에 혈전이 생기면 의학 용어로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합니다. 디프 베인 스람보서스, 줄여서 DVT라고도 해요. 이 혈전이 만약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입니다. 혈전이 떨어져 나가면 피의 흐름을 타고 온몸을 여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폐로 가면 폐색전증이 되어 숨을 쉬기 어려워지고, 뇌로 가면 뇌경색이 되어 한쪽 팔 다리를 움직일 수 없거나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즉, 다리에서 생긴 작은 피덩어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재앙으로 변하는 것이죠. 실제로 매년 수만 명이 이런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혈전은 왜 생길까요? 사실 원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 있어요. 첫째,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을 때,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몰아보거나 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의 혈액 흐름이 느려집니다. 둘째, 물을 잘 안 마실 때,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물을 충분히 안 마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피가 농축되어
조금씩 끈적해집니다. 셋째, 운동이 부족할 때. 움직임이 적으면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펌프 기능이 떨어집니다. 넷째, 비만이나 흡연. 체중이 많이 나가면 혈관에 부담이 가고 담배는 혈관벽을 손상시켜 혈전이 더 잘 생기게 만듭니다. 다섯째, 특정 질환이나 약물. 암, 심장질환, 호르몬 치료 등도 혈전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특히 장시간 TV를 보거나 차 안에서 오래 이동하거나 밤새 누워있는 시간이 많으면 다리 속 혈류가 느려져서 피가 끈적해집니다. 그때 피가 한 곳에 고이면 마치 강물이 정체되어 진흙이 쌓이듯이 피덩어리 혈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통계에 따르면 하루 4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혈전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아니, 나는 멀쩡한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다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다리 혈전의 초기 증상은 아주 미묘해서 그냥 넘기기 쉽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신호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증상은 한쪽 다리만 붓는다. 양쪽이 아니라 유독 한쪽 종아리나 허벅지만 부어오른다면 주의하세요.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신발이 갑자기 꽉 끼는 느낌이 든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상 두 번째, 다리가 무겁고 묵직하다. 특별히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겁고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증상 세 번째, 종아리를 누르면 통증이 있다. 손가락으로 종아리를 눌렀을 때 아프거나 발끝을 위로 올렸을 때 종아리에 당기는 통증이 느껴진다면 체크해야 합니다. 증상 네 번째는 피부색의 변화입니다. 다리 피부가 붉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하고 만졌을 때 다른 쪽 다리보다 따뜻하거나 뜨겁다면 혈전이 염증을 일으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혈전이 막 자라나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지만 늦어지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은 혈전 예방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거창한 운동기구나 비싼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루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방법들은 누구나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째,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기.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앉아서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더라도 1시간마다 잠깐이라도 일어나서 다리를 풀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리에서 발을 까딱까딱 움직이거나 몇 걸음 걸어보세요.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물 한 잔 마시러 가는 것도 좋아요. 종아리를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발끝을 들어 올리는 동작만 해도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앉아 있을 때도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거나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는 운동을 해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혈전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둘째, 물 자주 마시기. 피가 끈적해지지 않으려면 수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피가 농축되고 그만큼 혈전이 생기기 쉬워져요. 따뜻한 물을 하루 6, 7잔 정도 한꺼번에 마시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 마셔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이렇게 습관을 만들면 좋습니다. 다만 커피나 술은 조심해야 해요. 이런 음료들은 이뇨작용을 해서 오히려 몸속 수분을 빼앗아가고 탈수를 부를 수 있으니까요. 건강 음료로는 역시 맑은 물이 최고입니다. 셋째,
다리 마사지와 스트레칭. 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으로 종아리를 가볍게 주물러 주세요. 발목에서 무릎 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하면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걸 도와줄 수 있어요. 발목을 돌려주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천천히 10번씩만 돌려도 혈액순환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펌프처럼 작동해 피를 위로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는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빼서 종아리를 늘려주는 동작이 있어요. 15초씩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해보세요. 넷째, 규칙적인 걷기와 가벼운 운동. 하루 30분만 걸어도 피가 놀라울 정도로 잘 순환됩니다. 아침에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 저녁 식사 후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가벼운 자전거 타기, 수영, 체조 같은 유산소 운동도 좋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물속 걷기 운동을 추천드려요. 물속에서는 관절에 무리가 덜 가면서도 근육은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3번이나 5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규칙적으로 움직여 주세요. 다섯째, 금연과 체중 관리. 흡연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관벽을 손상시켜 혈전을 잘 생기게 합니다. 담배를 끊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또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과체중은 다리 정맥에 압력을 가해 혈액순환을 방해하니까요.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해 보세요. 여섯째, 압박 스타킹 활용하기. 장시간 비행을 하거나 차로 여행할 때 또는 오래 서 있어야 하는 날에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스타킹은 발목 쪽을 더 강하게 조여서 피가 위로 올라가는 걸 도와줘요. 다만 혈액순환 장애가 있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사용하세요. 이런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뇌경색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고혈압, 심부전, 당뇨 합병증까지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다리를 건강하게 하면 심장이 편해지고, 심장이 편해지면 뇌도 건강해지고, 뇌가 건강하면 마음도 맑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예방 습관들은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잘 지켜집니다. 배우자와 함께, 친구와 함께 산책하고 서로 물 마시자고 챙겨주고 오늘 스트레칭 했어? 라고 물어봐 주세요. 건강은 결국 관계 속에서,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뇌경색은 갑자기 찾아오는 무서운 병입니다. 한순간에 일상을 빼앗아가고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죠. 하지만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곳, 우리 다리의 작은 피로와 불편함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매일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돌봐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매일 조금씩 다리를 움직여 주세요.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내 다리가 나를 이렇게 지탱해 주는구나라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따뜻하게 돌봐주세요. 우리 몸은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관심을 주는 만큼 응답해 줍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다리를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지금 바로 일어나서 발끝을 까딱, 종아리를 쭉 늘려보세요.
심호흡을 한번 깊이 하고 물 한 잔 마시러 가세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다리가 건강한 뇌를 만들고 건강한 뇌가 행복한 인생을 만듭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세요. 오늘도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